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이충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은 뭐 금리도 내렸고 앞으로 상황 봐서 더 힘들어지면 금리 또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주가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오늘도 한 1% 밀려서 3,400선 부근의 움직임 나와 있는데요. 제 배경 궁금한데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예, 최근 항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대비해서 약 13% 상승한 이후에 지난주에 3%의 조정을 거친 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점심 오후장 이후로 급격히 매물이 출회되었다가 다시 장 막판에 상승을 해서 소폭 상승하는 마감을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감위에서 주가 조작 행위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슈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공업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오중 전회가 끝나고 GDP 성장률 관련되는 이슈들이 언급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을 지금 6% 중반에서 6% 초반까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유형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녹아내면서 3,500포인트대에 있던 차익 실현 물량과 매물대가 종합이 되면서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상승 업종 같은 경우 살펴보면 뭐 수력, 정유, 철강, 해운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 업종들을 살펴보면 항공, 우주, 증권, 보험, 인터넷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은 오중 전회가 끝나기 때문에 중국의 향후의 GDP 성장률과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번에 10월 중순에 부도 날 뻔했던 그 시노스틸이라는 철강 업체를 중국 정부에서 이제 막아줘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연장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계속 외신에서 철강 쪽 뭐 고위 관계자들 또 협회 쪽 발언 인용하면서 뭐 이런 슬럼프가 없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런 한계 기업들의 이슈가 좀 정리 이슈가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철강주는 또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 철강주가 오늘 강세의 요인이었던 부분은 또 어떤 재료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신호 관련돼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신호자는 그리스어로 중국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호팩이나 관련된 거대 기업들과 같이 연쇄적으로 어떤 뭐 부채 상환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국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계 기업들의 파산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관련된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그에 대응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채 상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소형사 위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뭐 국유기업이나 관련된 대형 기업 관련해서는 부채 문제를 지금 그렇게 급격히 신경 쓸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정유 그동안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금일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건강증국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업체나 아니면은 뭐 도농강의 어떤 그런 격차를 축소하면서 인터넷 발전을 했던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던 인터넷 업종들이 지금 최종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뭐 수급이 몰리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원에서 택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먼저 점검해 주시죠. 예,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는 택배업 발전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를 보면 2020년까지 연간 택배 처리량을 약 500억 건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을 8천억 위안 그리고 주요 도시 간의 배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48시간 이틀로 단축을 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평균 약 2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택배 물량으로 치면 1위 시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택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다크호스로 불릴 만큼 지금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경제 구조 자체가
소비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좀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면서 택배 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택배업 역시 동방 성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택배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총 140억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의 큰 폭을 상승을 기록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위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15년에도 택배 처리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약 40%,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 성장한 2,650위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발표한 공무원의 택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 외에도 택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정책 수혜를 골고루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대1로나 장강 경제벨트, 그리고 징징지 지역 협동 발전 같은 어떤 발전 전략 추진 하에서 교통 인프라 건설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인프라 건설 규모가 확대를 되면 배달 시간 같은 게 대폭 단축이 되고, 또 최근에 농촌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같은 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시 쪽에서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택배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된 택배 업체인 중해원 항공운수 발전이나 화물물류, 그리고 중청철로 철용물류 같은 택배 운송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자유무역구 건설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재료로 오늘 작용을 했습니까? 이제 리커창 총리가 다음 주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방한을 하는데, 방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11월 1일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FTA부터 해서 자유무역국 건설 같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지지가 되는데, 최근에 중국 외교부 장관 한 언급을 따지면은 한중일 자유무역국 건설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이었죠. 27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자유무역 건설은 3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에 부합을 하는 일이고, 현재 3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중진국 트랩에서 벗어나려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중일 자유무역국 건설을 통해서 한 3국 간의 생산 능력을 좀 합작을 해서 GDP 성장률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강력히 언급을 했고, 또 관련돼서는 또 전일에 중국 시장학회 이사장이 중국과 한국, 일본 자유무역지구가 설립이 된다면 약 15억 인구의 세계에서 가장 최대 인구 구매 자유무역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업종들과 관련된 관련된 상승을 하면서 삼국의 GDP 성장률 역시 상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이 대련항이나 아니면 금주 항만 같은 항만 관련주, 그리고 무역 관련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미국, 중국, 남중국해 분쟁 이슈는 혹시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되지 않았었나요? 일단 지속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군수 경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해연이나 관련된 어떤 영토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뤄졌던 중국의 국경정월 행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관련된 국가들이 참석을 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력을 좀 과시하고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제2대 강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 문제나 이런 방산 문제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큰 폭으로 어떤 전쟁이나 관련된 이슈가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 가까이 비슷한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주나 관련된 어떤 방위산업군들은 국유 기업 개혁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후광통 유망주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중철, 철로, 철융, 물류입니다. 방금 전에 택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 발표와 관련돼서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기업계로 한번 살펴보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철도 화물 운송하고 부동산 개발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 등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석탄 같은 것을 운송하는 대진철도 같은 기업들과는 달리 화학과 곡물, 일반 화물들을 주로 운송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의 택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과 같은 지속적인 강력한 정부 드라이브가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화물 운송 개혁이 2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째 지속이 되고 있었던 화물 운송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물류 분야에서도 화물 운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철도 화물 운송 물량 분야에 선두 기업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동사가 수혜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2015년 상반기에 한번 실적을 살펴보면은 동사 컨테이너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26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3%,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3%를 증가하면서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대1로나 장강 경제벨트 전략하에서 동사의 컨테이너 운송량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유럽 열차 쪽으로 해외 쪽으로 또 열차 운행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된 동사의 택배 사업 영역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차트가 중철철로 청룡 물류 차트인데요. 전날이죠. 트레이더 3번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3번 신호를 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관련 발표 이슈가 있으면서 철도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금일 시장 조정과 함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전반적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기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은 거래 뭉치로 봐서는 한 텀이 좀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지수 레벨로 보면 최근 구거래일가 3,400선에서 약간 막혀있는 듯한 그 모양새를 주고 있는데요. 자 마감 한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3,4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대에 막혀서 횡보 장세를 이어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제18기 오중전회가 폐막을 합니다. 지금 오중전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막을 하고 그 폐막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13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역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발표들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리님 내일 오중전의 폐막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지금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장 끝나고 그럼 나오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